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열 에너지 단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물리원에서 우리가 연력학으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당부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연력학 공부할 때 첫째는 뭐냐면 공식 남발하지 말 것. 아시겠죠? 두 번째 뭐냐면 PV 그래프에 의존하지 말 것.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봐왔을 때 이 연력학 부분을 항상 공식 남발하고 그 다음에 PV 그래프 그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짜맞춰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선생님한테 이제 물리원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PV 그래프 쓰지 않았죠. 이제 그래프는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PT 그래프라던가 그 다음에 뭐 VT 그래프를 다시 PV 그래프로 또 변환을 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고 이거는 여러분 진짜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물리원을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뭐 학교에서나 뭐 혹은 뭐 학원에서나 다들 그냥 PV 그래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질 못하거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프 그릴 거 없습니다. 아니 3 더하기 4를 여러분들 그냥 7이지. 이 당연하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 그걸 무슨 뭐 1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들도 이제 물리2 들어가면서부터 막 계산 문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또 공식을 남발하던가 또 PV 그래프로 이제 거기에 이제 의존해가지고 항상 뭐 문제 풀려고 하면 그래프부터 그리려고 한다던가 그걸 벗어나 보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2라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물리1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2는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물리2는요. 자, 그럼 우선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온도와 열 이 부분인데 여기 앞부분은 조금 잡다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워낙 이제 그 좀 잡스러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8쪽에 해당하고요. 첫 번째 이제 온도와 열 이제 이 부분부터 나오는데 그냥 이 단원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열이 뭐예요? 열이 뭡니까? 이게 에너지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거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실은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열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다 적용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됐죠? 열은 에너지다. 이게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 배웠어요. 사실 열역학의 핵심이 이거예요. 열은 에너지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무슨 연구기관 만들려고 애썼고 막 별의별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온도부터 얘기 나오는데 잘 보세요. 말은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이렇게 되면 이제 차고 더운 정도가 뭐냐면 얘 에너지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면 덥고요. 에너지가 적으면 찬 겁니다. 이거를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양 나타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숫자.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뭘로 나타내? 나이 17, 18, 뭐 17, 18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거는 에너지를 뭘로 나타냈다? 숫자로 나타낸 것 이게 이제 그게 온도예요. 그게 온도의 개념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양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온도가 있는데 그 절대 온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온도입니다. 그래서 열운동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있죠? 그 양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온도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절대 온도가 바로 분자들의 이제 운동 정도, 즉 운동 에너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섭씨 온도는 기준이 뭐냐면 물에 어는 점을 0으로 잡고 끓는 점을 100으로 잡아서 거기 100등분 해놨어요. 한 칸이 이제 1도씩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일상적인 온도인데 근데 이제 0도라고 해서 물이 얼었다고 해서 분자들이 뭐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운동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운동을 얼마 정도 하고 있냐면 273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섭씨 온도에다가 기본적으로 273을 더해주면 그게 절대 온도가 된다. 단위는 켈빈이라고 하고요. 과학자 이름입니다. 됐죠? 그래서 절대 온도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두면 돼요. 이게 이제 가끔 하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 이게 도대체 수투
수특에 이게 이제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개 정도겠지. 잘 보게 되면 하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똑같은 온도예요. 똑같은 온도를 갖다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뭐 175다. 그럼 이 175를 갖다가 우리는 이 센티미터 기준을 잡으면 175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가게 되면 몇 피트 몇 인치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키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표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3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210이 기준 하니까 이게 180이거든요. 그래서 그 180을 등분을 나눈 거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공식이라는 답시고 이거 왜 나타냈는지 모르겠는데 섭씨 온도를 이거 하씨 온도를 뭐 섭씨 온도로 바꾸고 이런 거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돼요. 뭐냐면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예를 들어 T라는 걸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 이 기준을 빼주거나 아니면 그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원을 벌었다. 그럼 실제로 번 돈 얼마? 그 100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빼줘야지. 400원 번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 같은 것도 시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1초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초 동안 60m를 갔다. 그럼 어떻게 돼? 1초당 나눠주는 게 뭐냐면 1초당 이만큼 갔다. 이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싶으면 빼주거나 나눠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섭씨 온도는 100으로 나눠 100이거든요. 등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100으로 이제 하씨 온도를 얘는 180으로 나누던 거고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100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그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는 0에서 출발했지만 얘는 32부터 출발하잖아. 그 32를 출발점으로 잡아주면 돼. 이게 이제 하씨 온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나와? 5분의 9 나오고 이거. 이걸 무슨 공식이란 답시고 뭐 대단한 것처럼 무슨 집어쳐 그냥. 이 기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하씨 온도는 저기 그 미국 애들 영미 문화권 애들 쓰려고 하는 건데 얘들도 이게 표준이 사실은 절대 온도가 이제 학문적인 온도고 이거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워낙 뭐 사람들이 써오던 게 있으니까 바꾸는 게 쉽나. 그래서 안 바꾸는 거지. 뭐하러 이거 하씨 온도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식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거다 요거. 공식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서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 끝났고 핵심은 이거예요. 에너지 양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많은 거고 온도 낮으면 에너지 적은 겁니다. 자, 열은 뭐냐?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에너지가 많으면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혹은 적어도 그렇죠? 뭐 고체나 액체 상태 막 변화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얘기. 자,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입자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열역학은요,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걔를 온도로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온도가 예를 들어 T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에너지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분자들 하나하나들을 총 묶어가지고 대표적인 온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다. 그럼 얘도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얘네들이 온 난리 법석을 피면서 그냥 막 그냥 진동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고 있는 애들의 평균이 30으로 그냥 대표값 하나 얘기하는 게 온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자들의 어떻게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온도라는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고온에서 항상 저온입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었어요. 항상 어떤 물이 된다? 그렇지. 미지근한 물이 돼요.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한 특징은 예를 들어 얘가 100도고 얘가 뭐 10도였다고 하면은 미지근한 물은 절대 100도보다 이상이 되지도 않고 그렇죠? 10도보다 아래가 아닙니다. 요 중간 사이 어느 값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즉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게 자연의 흐름이에요. 이거 역으로 가면 공포지.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놨더니 얘는 갑자기 0도가 되고 얘는 110도로 더 뜨거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비열과 열용량이라고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 골치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에요. 열용량은 뭐냐? 어떤 물질
그 온도를 어떤 물질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량 1이라는 건 뭐야? 다 기준 잡아놓은 거거든. 어? 이것도 뭐야? 온도 1켈빈 기준 잡아놓은 거야. 그럼 열량부터 선생님이 항상 이걸 설명하는데 뭔지 잘 봐요. 열량은 열의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양을 나타내기 위해 퀀티티를 쓰는 거예요. 퀀티티를 쓰는 건데 이 열의 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스비야. 가스비. 가스피가 아니고 가스비. 가스비가 얼마 드느냐 이 얘기지. 이게 열의 양이잖아 사실은. 불만 안 붙여서 이제 이동시킬 뿐이지. 그래서 가스비를 얘기하는 건데 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를 끓여가지고 내가 뭐 음식을 익혀 먹으려고 그래.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어떤 애를 우리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스비가 다양하게 가스가 다양하게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쥐포를 굽느냐, 밥을 익힐 것이냐, 고기를 구울 것이냐. 똑같은 양이라 그래도 어떤 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응? 두 번째, 똑같은 애라 그래도 뭐 질량이지. 1인분을 익힐 거냐, 2인분을 익힐 거냐, 가스비는 다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스가 다르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미디움을 할 거냐, 웰던을 할 거냐, 아니면 레어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온도 변화를 하는 데까지 가스비가 들어가는 이게 단데 여기 중요한 물질의 특성 이게 뭐예요? 이게 비열이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떻게 외웠냐면 어떤 물질 1kg 온도를 뭐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 다 필요 없어. 그냥 물질마다 어떻게 열적 특성이 달라. 그 열적 특성을 뭐라 그런다? 그게 비열이야. 사람도 다 다르거든. 사람도 다혈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좀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 있다고. 이게 비열이야. 쉽게 말하면 사람 열받는 똑같이 누가 이렇게 뭐 농담을 하고 약 올려도 그냥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뭐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 사람만의 비열이라고. 열적인 특성이야. 모든 물질에 어떤 물질에 열적인 특성을 비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은 이 비열이 뭐라고? 작다 그래. 쉽게 열받았다가 또 조금 나아지면 기분 좋아지면 헤헤거리고 이런 거. 근데 침착한 사람들은 듬직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비열이 크다 그래. 뭐래도 변화가 잘 없어. 조금 열받게 해도 열 잘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웃겨도 잘 웃지도 않아. 이게 바로 비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됐지. 이해가요? 침착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정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익히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게 크면 클수록 가스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잘 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익히려면 가스비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얘가 뭐 레어보다는 웰던으로 아주 그냥 팍팍 익히려고 한단 말이야.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가스비 많이 들어간다. 이게 열량이야. 난 예전에 중학생 애들이 이거를 무슨 Q는 C암탁 이렇게 외우고 어디서 배웠니? 우리가 학원에서 가르쳐줬대. 막 이러는데 충격이었어, 충격. 아니 이걸 의미를 이해를 시켜야지 무슨 이거 CMT라고 하면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문자들의 나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제 비열 거꾸로 가볼게요. 비열 뭐라 그랬어? 그냥 이거 외우지 마. 물질의 열적 특성이야. 잘 봐요.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물질 1이지. 기준 잡은 거야. 그럼 얘 1 대입하면 이거 0이라고. 그러니까 0이 아니고 1 대입하면 1이라고. 온도 변화도 1켈빈이야 1이라고. 그럼 뭐만 남아? Q는 C만 남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비열이라는 거는 이 1kg 1도 1켈빈 높이는데 1도나 1켈빈이나 중학교에서는 똑같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칸은 다 한 칸씩은 똑같아요. 기준 출발점이 달라서 그렇지. 얘는 0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 얘가 0에서 출발하는 것은 얘한테는 어떻게 돼? 273부터 출발하는 거지.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그 간격은 똑같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밖에 안 남았어. 얘를 1kg을 1도씩 높였을 때 그때 들어간 열량이 그냥 C다 이 얘기예요. 정의가 이런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해가죠? 선생님이 좀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열역하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선생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또 공식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비열이 작은 사람인가?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거예요. 그럼 열 용량은 뭐냐면 어떤 애가 뭐 질량까지 고려해 준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 이게 비열이거든. 얘가 온도를 1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 신경 쓰지 얘만 1 넣은 거야. 그럼 CM이라는 게 나오죠. 그때 열 에너지의 양. 이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 양까지도 생각해 주는 거지. 어떤 애가 얼만큼 있는데 그게 바로 열 용량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거는
열량이라고 해가지고 열의 이동량, 가스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얼마큼 있는데 걔를 얼마만큼 올려줄래?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가스비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열량. 그럼 이거를 열용량은 우리가 대문자 C로 쓰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 캐릭터랑 질량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묶어주면은 그냥 델타 T 온도 변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가스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식은 선생님 얘기했죠. 뭐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거야. 무슨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하늘이 주어졌어? 다 자기들이 만든 거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항상 열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고온의 물질에서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그럼 항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쪽 방향의 흐름의 방향성이 있다. 절대 낮은 온도에서 뭐 어떻게 높은 온도로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선생님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사람이 죽어요. 예를 들어서 차하고 예를 들어서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사람이 죽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차예요. 항상 에너지는 뭐 많은 데서 어떻게 적은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그 운동 에너지 그 거대한 운동 에너지가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요? 사람한테 전달되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망하는 거야. 1층에서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하기 좀 그렇다. 1층에서 뛰어내렸어 이렇게. 안 다쳐요. 왜냐면 여기서도 떨어졌을 때 그만큼의 내 운동 에너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전환된 것이 내 몸으로 이제 충격으로 이게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 몸이 견뎌. 그러니까 사는 거야. 10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봐. 죽는다고. 왜 그래요? 그 해당하는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데 내 몸이 못 버티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동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 사고나 이런 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항상 이 역으로는 이동하지 않아요. 많은 데서 이게 자연의 흐름이에요.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바람이 부는 것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여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 뭐야? 기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거지. 걔들이 막 빠글빠글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가 있으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 이 흐름을 우리가 이 중간에서 느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도 얼굴 그려야 돼. 이게 바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되겠죠? 자,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하냐? 얘네들의 에너지 양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해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얘네들의 에너지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게 뭐다? 온도. 그래서 얘네들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고, 에너지의 교환이라 그러면 안 돼. 에너지 이동이야. 이건 일방적이야.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은 온도 T2에서 T로 가고, 이 열평형 온도를 T라고 한다면 T1에서 T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뭐 여기는 조금만 변화하고 여기는 많이 변하고, 이거는 뭐에 따라 다른다? 얘네들 따라 달라요. 얘네들이 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의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이 열을 얼만큼 얘네들이 뭐 쉽게 말하면 열의 그 반응 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 그럼 C가 같다 그러면 뭐에 따라 다르다? 양에 따라 다르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같은 물질이라고 해봐. 이게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렇지. 얘가 변화가 적은 애가 양이 많은 거야. 글씨가 양이 많은 거고, 얘는 양이 적은 거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막 드럼통에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이 있어. 여기에다가 똑같은 물인데 물 한 방울을 넣었어. 그럼 얘네들이 이거 이제 0도씨 물이야.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열평형 50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얘가 거의 100도 돼.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건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100도로 확 올라가지 이렇게. 이해가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가 10도야.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가 10도야. 그리고 여기다가 100도라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봐. 어떻게 돼? 얘 10도 거의 변화 없다니까? 얘만 이제 어떻게 돼? 거의 이제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리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열의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열의 이동 방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 대류, 복사예요. 그래서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직접적인 이동 없이 이웃한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고체 물질 안에서 열 전달되는 게 그냥 어떻게 전도예요.
이동 못하고 이웃한 분자들이 빠글빠글 모여있는 형태가 바로 고체거든,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고체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됐다 그럼 무조건 전도야. 대류는 뭐겠어?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액체라던가 그 다음에 기체들, 얘네들은 흐른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분자들이 직접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 전달. 말은 어렵지만 그냥 액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해요. 물이 뜨거워졌다, 대류예요. 공기가 따뜻해졌다, 대류예요. 아시겠죠? 아까처럼 이런 거는 뭐 프라이팬이 뜨거워졌다, 저기 전도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사는요, 이런 물질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거.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물질 자체가 없어도 그냥 이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누가 뭐 전달하는 무슨 뭐 이게 전달자들이 필요 없다. 너희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에너지기 때문에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게 바로 복사입니다. 그래서 매질을 통하지 않고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한 현상. 태양열이 쉽게 말하면 뭐 여기까지 전달되잖아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잖아. 에너지기 때문에 얘가 올 수 있다고. 전자기파 형태로. 전자기파의 특징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복사라 그러고, 사실 복사라는 말보다 이게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선생님 마음에 드는데 이게 레디에이션이거든요. 방사하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내는 거야. 레디에이션이 바로 복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에 대한 법칙 중에 이제 슈테만 볼츠만이라는 법칙이라 해가지고 요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그마 T의 사승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거 이제 슈테만 볼츠만은 이제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례 상수, 기초적인 상수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4제곱에 대해서 에너지 양이 방출된다. 그 얘기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요 공식이 하나 떡하니 나오니까 이것도 뭐 막 외우려고 또 뭐 벌써 자세 잡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 전도할 때 이 열 에너지 양을 묻는 거거든. 응? 뭐 아까랑 똑같아. 지금 여기 요 금속 막대를 통해서 지금 열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이 방향성은 일정한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열 이동량인데 우선은 누구냐야 이게 K가. 이게 쇠 젓가락인지 아니면 알루미늄 막대인지 나무 젓가락인지. 나무 젓가락은 이게 거의 뭐 0에 가깝지 않겠어? 무슨 열을 얘가 뭐 얼마나 이동시키겠어? 이제 아무래도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전달시키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요, 요게 뭐냐면 면적. 자, 요걸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잘 전달하는 애를 크게 잡겠지, 요 개수를.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이게 열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열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요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얘가 면적이 넓어서 막 이래, 두께가. 그럼 이쪽으로도 다 이동할 거 아니야. 이해 가죠?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잘 이동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보게 되면 하나 더. 지금 이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되냐? 온도 차이에 따라서 다르지. 예를 들어서 차이가 없어. 여기 100도고 여기 100도면 이 흐름 자체가 없잖아. 근데 여기 100도고 0도다. 많이 이동하지 않겠어요? 여기 100도고 여기가 예를 들어 영하 뭐 100도다 그러면 더 많이 이동하지 않겠어? 그 얘기야. 그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간이 주어지잖아.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떻든 열 전달할 시간, 얘들이 이동할 시간을 주는 거니까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대신에 반비례하는 게 딱 하나 있다. 뭐다? 그치, 얘네들 길이 길면 가다가 힘들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 도대체.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게 쉽게 말하면 전달량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뭘 외워. 당연한 거지.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은 거의 동시에 주어진다고. 온도 차이라는 거 당연히 찾으면 되겠고 이런 거 주어진다고. 그럼 대부분 길이하고 이제 이런 거 온도 차이 이런 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 보잖아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열 잘 전달하는 애, 그러면 뭐 2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 주어지면 열 잘 전달하는 애, 면적 넓은 애, 온도 차이 우리가 계산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얘기해주고. 이 길이는 조금 열 전달하는 데는 방해가 되겠네. 전기저항하고도 똑같잖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때그때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기 전달하고 똑같다니까. 열 전달 잘하는 애 특징이 뭐야? 전기도 잘 전달해. 아까 나무 젓가락 여러분 열 전달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이팬 손잡이 막 나무 같은 걸 하잖아. 플라스틱이나 이런 애들. 걔네들 전기도 잘 전달 못한다고. 대신 프라이팬 열 전달 잘하죠? 열 전달 잘하잖아. 걔네들은 전기도 잘 통한다고 금속들은. 이게 같은 개념이라 그래. 왜 전기나 아유 봐. 이 열이나 전기나 뭐야? 그렇지. 잘했어요.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그 에너지 잘 전달하는 애들은 얘도 에너지고 얘는 에너지니까 절단 잘하는 거고. 에너지 전달 못하는 놈은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달 둘 다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봤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많아요. 이게 잡다한 것들이. 자, 그래서 열의 이동하고 있죠. 이제 열 팽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공식 나오는데 내가 이거 왜 사실은 선생님 성미상 이거 다 빼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빼면 여러분들이 불안해.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 왜 안 하냐고. 무슨 이렇게만 보면 다 중요하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자, 한번 볼게요. 열 팽창을 보게 되면 물체에 열을 가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럼 지네들이 마구 난동을 피우니까 운동 범위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걔네들이 다 증가할 거 아니야. 얘들이 막 난동 피우고 지네들의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이 물질에 어떻게 돼? 범위가 팽창하는 거예요. 얘네들 범위가 팽창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한다.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고체 열팽창 보게 되면 길이 팽창인데 잘 보세요. 이것도 자, 늘어난 길이 팽창을 한번 살펴보면 늘어난 길이는요. 우선 누구냐예요. 이것도 누구냐야. 그리고 원래 길이가 어떠냐. 자, 원래 길이가 짧았으면 자 길이로만 우선 살펴볼게. 원래 길이가 짧았으면 여기도 이렇게도 늘고 뭐 이렇게도 늘겠지. 그런데 원래 길이가 길어. 근데 그 길이를 다 잘라볼게 내가. 원래 이만한 길이야. 원래 이만한 길이. 자, 여기서 원래 이만한 길인데 잘라보면 여기서도 늘고 여기서도 늘고 여기서도 늘고 여기서도 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부분이 다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짧은 애보단 긴 애가 많이 는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이 팽창이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 변화. 온도 조금 주는 것보다 어떻게 돼? 온도를 많이 주면 더 많이 늘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떨 때는 온도를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소문자 쓰고 해서 막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를 그냥 이렇게 막 알파, L, 뭐 T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 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됐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L0라는 애가 원래 있었고 이게 늘어난 양이니까 거기다 어떻게 되냐? 어떤 애가 원래 얼마큼 길이였는데 얼마만큼 온도 때문에 늘어났느냐. 이거 지금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지. 원래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더해줘야 이제 길이 팽창이 되는 거지. 원래 길이가 없어지진 않잖아. 그럼 부피 팽창은 뭐겠어요? 똑같으니까요. 어떤 애가 얼마만큼 부피가 팽창하느냐. 온도에 따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부피 있는 데다가 똑같죠. 원래 부피에다가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 베타라는 애. 그쵸? 어떤 애가 어떻게 그 부피, 원래 부피에서 얼마만큼 온도 때문에 늘어나냐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이 베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요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선팽창 계수보다는 3배가 된다. 왜냐면 선이라는 건 1차원이잖아. 근데 얘는 부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3차원이거든. 이쪽으로도 길이로 늘고 이쪽도 길이고 이쪽도 길이니까 3개를 생각하니까 3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좀 자세구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일 핵심 뭐냐? 열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라는 것은 그 에너지 양을 숫자로 표시한 거고요.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물체의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 온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물체의 에너지 양인데 걔네들을 분자 상태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양, 즉 평균 운동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온도로 측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죠? 이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체 분자 운동 해가지고 사실은 요 4가지 지금 보이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 이제 물리 1, 2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요게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기체예요, 기체. 기체를 다루고 있다는 걸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많은 기체 분자들 있지.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좀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압력으로 표현하는 거고 얘네들을 묶어서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힘으로 표현하는 거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혼동스러워 하는 건데 우선 기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분자에 대한 개념으로 살펴보고 나서 너는 왜 이러니? 분자의 개념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또 전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돼가지고 가장 메인적인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것만 다룬다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마찰이 없을 때 무슨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런 것만 다뤄왔다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 끼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얘기한다? 기체를 얘기하고 그 기체의 상태가 어떠냐, 상태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좋냐 나쁘냐, 그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여러분들 여기 주어져 있는데 이거 바로 선생님이 유도할게요. 놀랍게도요, 이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뭐 사실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이름만 우리가 또 얘기하면 이거 이름 안 붙여도 되는데 그 보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기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이분을 이제 선생님이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고 뭐 위대한 업적을 이제 세운 분이긴 하지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기체의 부피하고요 압력 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기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하더라. 여러분 풍선 불어놓고 풍선 꾹 눌러봐 어떻게 돼? 부피 줄지. 그러니까 압력 커지면 부피 줄고 예를 들어서 그 뭐 주사기에다가 공기 빈 공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막은 다음에 피스톤 좀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줄잖아. 그다음 압력 줄여주면 부피 커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기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공식 만들려고 이퀄로 만들고 싶으니까 V는 어떻게? P분의 1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맞춰주는 상수를 우리가 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V, P를 먼저 쓸게요. PV는 어떻게? K1이라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랬냐면 이 값은 그러니까 상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무슨 일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왔다고.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일이 이제 이걸 했다고, 이거 너무 쉬운 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막 학자로서 막 인정받고 하니까 나도 못 참겠다는 샤를이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기체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보일의 압력 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부피와 뭐 온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온도가 커질수록 기체 부피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열기구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 가열해져서 온도 높여주면 어떻게 돼? 분자들의 운동이 막 활발해지니까 얘네들이 점유하는 공간 넓어지니까 팽창할 거 아니야. 우리 열팽창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퀄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V는 어떻게? 상수 하나 때려놓고 아까 K1 넣었으니까 이번에 K2라고 내 맘대로 넣자고. 여기 맞춰주는 것만 숫자만 우리가 적용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온도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보기 좋게 한번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T하고 V 그 다음 어떻게 돼? K2.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는 K2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 얘기인데 잘 보게 되면 V라는 것이 여기 공통적이죠. 기체 부피. 근데 V라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공통적인데 P는 여기 P에 붙어 있고 T는 아래 내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든 부피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같이 연결해주자. 이 둘을 연결해주자 이거지. 이렇게 이 둘을 연결해주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V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V를 주인공으로 해서 압력이라는 건 V랑 붙어 있고 온도라는 건 V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K1, K2인데 여기에 맞는 새로운 상수를 하나 우리가 때려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R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 녀석이 바로 린드버그 상수라 해가지고 기체 상수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걸맞게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왔지. 뭐냐면 PV는 얼마? RT라는 게 나왔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PV는 RT 나왔지.
그럼 요 n은 뭐냐? 요 n은 뭐냐? 요 n이란 거는 여기서 n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체를 지금 하나하나 봤을 때 얘가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이게 몰수예요, 몰수. 몰수. 어? 여러분들 또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화학을 따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 몰에 대해서 또 약간 노이레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몰은 뭐냐면 이 기체 분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타스, 두 타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6.02, 10의 23승계인가? 그거를 한 타스로 하는 것처럼 그걸 1몰이라 하자 한 거야. 너무 많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냥 이게 분자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계란 살 때도 한 판 두 판 사오지 계란 요즘 파나? 계란 한 알만 주세요. 두 알만 주세요. 이렇게 안 팔잖아. 한 판 두 판 파는 것처럼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거를 6.9비 심의 23승계를 그냥 한 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몰이야 몰. 1몰이라고 하자 이거야. 끝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태 상태 방정식이 제일 중요한 방정식을 이렇게 우습게 유도했다니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뭐냐면 자, 뭐 몇 몰이고 이게 뭐 이건 양이니까 대부분 우리 1몰 해. 이거 신경 쓰지 말자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한다면 자, 이거 지울게요. 또 이거 또 그냥 이게 쓸게요. 어떻게? PV라는 것은 어떻게? 이게 비례한다. T로 상수들 다 없앴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면 헷갈려 하는데 이퀄이 된다 하면 이 방향도 갈 수 있지만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연력학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양쪽으로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선생님 거꾸로 한번 보면 너무나 쉽다. 잘 봐요. 온도 올라갔어야 했을 때 부피가 예를 들어서 자, 이 P가 압력이 일정하다 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늘어요.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이거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부피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압력이 증가해요 이 얘기예요. 당연하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한 의미가 이겁니다. 온도와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중요한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쓰겠는데 이 압력, 기체 압력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요. 얘네들 하나하나 있죠. 하나하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벽이 있다고 한다면 얘들이 온 난동을 피우면서 다닐 거 아니야. 이때 통통통통 때리는 거 있죠. 얘네들이 벽을 때리는 이러한 충돌로 보는 거예요. 글씨가 안 써져. 좀 써줘. 충돌. 이 횟수를 말한다. 그래서 통통통통통통 하는 것보다는 도도도도도도 하는 게 압력이 센 거예요. 그러면 토도도동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통통통통 하려고 하는 애가 토도도동 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토도도도동 하니까 압력 커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얼굴에 이렇게 맞춰지죠. 그게 하나하나들의 분자들 하나하나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굴을 때리고 가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근데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때리는 거지. 도도도 이렇게 통통통통 때리던 애들 도도도 때리니까 그 어떻게 돼? 굉장히 큰 압력을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압력의 정의가 이거라는 거. 요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 압력의 정의를 이 분자들의 충돌 횟수로 정의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가 끝났어요. PV는 nRT, PV는 nRT 이렇게 외우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서 온도와 관계 살펴보게 되면 온도와 어떻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값을 구하려면 이거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PV는 nRT, nRT가 하도 하다 보면 자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 mg 무슨 무게 이런 유치한 짓 안 해도 하도 하다 보니까 외워지잖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암기는 뭐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암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너무 급해. 너무 급하다고. 여러분 새학기 때 친구들 처음 보면 다 모르지. 한 달만 지나봐 친구들 다 한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막 밑줄 쳐가면서 외웠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익히는 게 진짜 오래가고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다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니까 선생님도 PV는 nRT가 외워졌지 외운 게 아니야. 외워진 거야. 그냥 이거는 잊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PV는 nRT가 그냥 나와. 근데 무슨 뭐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거 끝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기체가 하는 일은 PV로 나타낸다. 이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기체는요, 아까도 봤지만 선생님이 이거 하나처럼 이렇게 표현했지만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온 난리 법석을 하고 다니는 게 이 녀석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통통통통통통, 자 빨간색으로 좀 할까요? 요 안에 이제 갇힌 기체들이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때려, 막 통통통통통통통 때려가지고 얘네들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큰 힘의 역할을 해가지고 얘가 밀고 나갔다. 그게 일한 거거든. 일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에 대한 정의가 얼마만큼 힘이 얼마만큼 거리만큼 누적됐느냐. 즉 이 얘네들의 힘이 합쳐져서 요 F라는 힘이 결과적으로 S만큼 밀고 갔으면 이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 살펴볼 건데,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외웠던 이 압력에 대한 게 어떻게 되냐면 누르는 힘에다가 이 면적을 날려주는 거거든요. 이거의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꾸로 선생님이 이걸 유도해 볼게요. 이게 똑같은 건지는 알겠죠? 양변 A 곱하면 이거 되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야. 기체 분자 하나가 P라는 거를 때렸단 말이야. 이게 압력이라고. 여기 압력을 가한단 말이야. 통통통통 때렸는데 지금 너무 많이 그렸네. 한 5개만 할게. 5개만. 얘네들이 5개만 이렇게 통 때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받는, 전체적으로 얘가 받는 애는 뭐냐면 P라는 걸 받았다고 해봐요. P 받고, 두 번째한테도 P 받고, 세 번째한테도 P 받고, 네 번째한테도 P 받고, 다섯 번째한테도 P 받으니까 총 얼마? 5P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이해갑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5P라는 것은, 자 이쪽으로 조금 내려와 볼게요. 어떻게? P 곱하기 5잖아요. 즉 압력에다가 이 5라는 게 뭐야? 이 5개가 결과적으로 이게 면적에 해당하는 거야. P들이 5개 누적된 게 이게 이만큼의 어떤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PA라는 게 뭐가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 압력들이 누적된 게 힘이다, 이 얘기예요. P라는 거는 이 기체 분자들의 뭐를 얘기하냐면 각계격파를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을 다 뭉뚱거려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이 연력학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을 각계격파로 이제 하나하나들의 행동을 볼 때도 있고, 얘네들을 뭉쳐놓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녀석 갖다 선생님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지우는데, 얘네들의 하나하나 작용하는, 수많은 애들이 하나하나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한 다음에 하면 하나씩 하는 애들이 이게 누적되는 게 얼마만큼 누적돼? A만큼 누적된다. 이 압력이 A만큼 누적된다. 이 곱하기란 건 누적이잖아. 이게 힘이거든. 그럼 잘 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쓰게 되면 PA가 힘이거든. 그걸로 S만큼 지금 밀고 갔죠. 근데 A 곱하기 S, 자, 요 면적 A에다가 S 곱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부피잖아. 이게 부피가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이라는 것은 PV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아니죠. 아무 얘기 아니에요. 그냥 FS 얘기하는 거예요. FS를 F 대신에 뭐 압력의 식으로 얘기해주면, 압력으로 표현해주면 PV가 되는 겁니다. 이 FS가 PV로. 되겠죠? 선생님이 누누하게 얘기했지만 물리라는 게 뻔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가속도 구하고 속도 구하고 뭐 거리 구하고 힘 구하고 결과적으로 뭐 에너지 구하면 끝난다. 지금 이 형태도 보게 되면 왜 또 이 에너지 얘기 꺼내겠어? 이거 하는 일. 이 얘기 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컴플리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끝냈고요. 기체가 하는 일은 이제 PV로, FS 대신 PV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그냥 에너지거든. 이게 또 잘 봐봐요.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란 게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이 분자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이제 또 뭉뚱그려 보게 되는 거야. 얘네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모아서 생각해 보자. 이걸 아까 이제 가둬놓고 봤을 때 이 내부의 에너지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되겠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다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평균 구해야 되지. 그 평균의 흔적이 여실 없이 보이잖아. 보이잖아. 밑에 이 깔려 있는 건 평균 구한 거라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유도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상기체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상기체는요,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이 기체들의 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기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로지 이상적인 순수한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야. 외부 요인 신경 쓰고 뭐 누가 얘를 잡아당기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본연의 모습만, 이 분자 하나하나들의 본연의 모습만 신경 쓰자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부 에너지는 어떤 내부 에너지? 이상 기체의, 중요한 거야.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 얘네들 운동 에너지들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에너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좀 내부 에너지는 특별하게 쓰자 해가지고 그냥 문자를 U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됐죠? 그럼 이 내부 에너지란 건 결과적으로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선생님 요거를 갖다가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색깔이 안 맞잖아. 자 이거 파란색으로 내부 에너지 U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내부 에너지. 그럼 잘 봐요. 내부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운동 에너지는 뭐다? 결과적으로 합력의 한 일이다. 그렇죠. 근데 합력의 한 일은 결과적으로 뭐로 쓸 수 있다? PV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뭐로 쓸 수 있다? nRT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올라가는 거예요. PV, PV는 nRT. 됐죠? 다 된 거예요. 이 U도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 요거 있는데요. 2분의 3이라는 거. 이거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된다고. 자 이거 어떻게 만드냐.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에 우리 교재에서도 몇 쪽이 있었지? 거기에 있는 거 선생님 뒤에도 한번 유도할 건데요. 이게 뭐의 흔적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은 평균이거든. 우선은 얘네들 하나하나가 워낙 다양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평균 값을 보니까 워낙 하나하나 많기 때문에 얘네들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이제 막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구한 것처럼 평균을 우선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 하나도 많은 애들을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 들어가면 되는데 3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1차원만 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데 얘는요 온 사방으로 난리 버거지를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차원 세 가지를 이 안에서 이걸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차원을 세 가지로 보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뒷부분에 이거를 유도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해줄 건데 거기 보면 이런 냄새가 물씬 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3차원이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요 nRT인데 그거에 대한 평균에다가 3차원까지 고려한 nRT. 이거 고려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nRT를 또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다? 뭐로 쓸 수 있다? PV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물리1에서는 이 값을 적용해서 내부 에너지 직접 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물리2에서 이걸 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대단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NRT, NRT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 가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지. 내부 에너지는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생각한다. 운동 에너지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V이고. 그런데 걔가 평균을 구해줘야 되고 많은 애들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고 3차원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2분의 4. 그리고 이 PV는 또 뭐다? NRT다. 다 된 거야. 이거 보일샤로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어가는 거라고. 공짜로 여기까지 공짜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기체의 요 내부 에너지 있잖아요. 이상기체의 요 내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다? 온도란 얘기예요. 그 에너지는 온도로 표현된다. 즉 온도가 내부 에너지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줘야 돼요. 뭐 사실은 선생님이 앞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에너지는 온도로 표현한다 그 얘기인데 특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온도로 표현한다는 거 요걸 좀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뭘 의미하냐, 여기에 어떤 이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 다양 기체가 그냥 하나의 거인처럼 표시해 놨는데 얘네들 뭉쳐 가지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되면 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한 거,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고 그랬잖아. 온도.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압력 같은 게 뭐 증가해가지고 얘를 두드려가지고 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잘 봐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열 출입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얘가 그 열의 그 에너지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이 온도를 변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에너지 일부가 어떻게 된다? 일을 한다. 여기서 PV가 1이잖아. 요게.
그래서 이걸 P 델타 V라고 쓰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1이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이거 등적 과정, 등원 과정, 등합 과정, 단열 과정에서 뭐 이것들 외우고 무슨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면 뭐 등합 다 필요 없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잖아. 이거 뭐냐면 먹은 거예요. 에너지 먹은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일한 거예요. 일한 거. 쉽게 말하면 운동한 거예요. 운동. 오늘따라 글씨가 뭐 이래. 운은 자, 못 써야겠습니다. 예, 글씨를 이렇게 못 쓰나요? 자, 일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운동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거 온도 이게 뭐냐면 내보내는 뭐냐면 살찌는 거야. 이게 보존된다는 거지. 먹은 거에서 잘 보세요. 먹은 거에서 운동한 만큼 뺀 만큼 살찐다 이 얘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칼로리, 100kcal를 먹었어. 예를 들어서 100을 먹었어. 근데 운동을 내가 30 정도 했어. 나머지 70 살로 가지. 이 얘기라니까. 이게 무슨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무슨 법칙이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를. 똑같이 100 먹었어. 이번에 운동을 60 했네? 그럼 살 얼마 쪄? 40이잖아.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프 가지고 외우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의 민낯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상황들 먹고 살찌고 무슨 살 빼고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의 극단적인 네 가지 형태가 바로 요거예요. 이게 연력학 과정의 민낯이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목숨 걸죠. 다 외워가지고 그래프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걸 한번 잠깐 옆에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이 부호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놓은 거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우선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거에 대한 반대사항은 반대 부호로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플러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먹은 걸 플러스로 잡아요. 그 다음에 살찌는 걸 플러스로 잡아요. 살쪘다는 얘기는 온도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는 거 있죠? 운동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운동하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는 건 운동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물리2에서는 요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값을 직접 구하라는 게 있어서 보세요. 이거 뭐예요? 열량.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죠. 이거 일이죠. 그쵸? 에너지죠. 모두 에너지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요 내부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지금 우선은 얘네들의 평균, 온 나대는 애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3000을 나대고 있죠? 거기에다가 얘 뭐라 그랬어? 에너지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 보면 이 상태 상태 방정에서 1은 PV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1, 에너지니까 1, PV를 쓸 수 있고 당연히 여기도 뭐야? PV니까 PV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얼마? 5PV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똑같은 게 그래서 여기 이제 Q, 이 에너지 양을 또 여기서 Q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PV는 걸 우리가 이상기태 상태 해방 정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nRT잖아요. 그래서 nRT로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PV도 어떻게 돼? nRT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5 nRT로 쓸 수 있다. 이게 대단한 새로운 식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교재 이제 56쪽에 보게 되면 뭐 등합 변화일 때 AB 과정에서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냥 그때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얘도 에너지가 에너지를 PV로 나타낼래, nRT로 나타낼래, 온도로 나타낼래 이 얘기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연력학에서 중요한 네 가지의 관계들 다 유도해냈어요. 이 녀석들은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 난동 부리고 있는 얘네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 에너지를 봤을 때 왜 2분의 3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은 이상기체 이제 분자의 운동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3D에서 난동 피우고 있다 이거예요. 난동을 그냥 난동 부리고 있는 애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축을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3D를 다 보면 힘드니까 여기는 이 수평으로 움직이고 온 난리 법석을 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이 X 성분만 보겠다. 물론 Y 성분만 봐도 좋고요. 요 Z 성분, G 성분을 봐도 좋아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몽땅거려서 다 보면 이게 몽뚱거려서 보면 어려우니까 하나를 보고 나서 걔네들의 전체로 있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기본부터 큐브를 맞출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다 뽀개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 하나하나 분류하는 거. 그냥 그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에너지 구하는 거니까 힘 필요하고요. 패턴이 뻔하다니까, 물리가. 그 다음 걔가 얼마만큼 이제 이 힘이 누적됐느냐 해가지고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를 보겠다라는 거랑 얘네들이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되면 이거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 모든 변이 이렇게 L인 이 정육면체 안에 가다 놓고 나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 벽면과 충돌했을 때 그때 이 벽면에 주고받은 힘 있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패턴이 요거 한 녀석이 이제 X방향으로 운동할 때를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 들어올 때가 MVX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벽면하고 충돌했을 때 다시 원 상태로 마이너스 MV,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완전 탄성 충돌로 또 가정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벽은 지금 이 지금 기체 분자에 쉽게 말하면은 이 속도 성분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지금 엮기 호로쇼를 하자는 게 아니야. 막 기체 분자 하나가 그냥 벽면을 막 때려가지고 벽면이 부서지고 막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그 운동량의 크기를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 이렇게 왔다가 튕겨 나가는 요 상황을 살펴볼 때 이때 벽면에 가하는 힘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를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우선은 요 X 성분이랄까 이제 운동량의 성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X 성분이라서 결과적으로 요 공기부채 여기 뭐 예를 들어 기체 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mvx로 왔다가 얘 죽여주고 이 벽면이 얘한테 충격력을 줘서 죽여주고 그 다음 얘 더죠. 하나 더. 그렇죠? mvx 더. 그래서 총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렇게 emvx로 표현할 수 있어요. v가 써야죠. vx 이렇게 두 배로. 됐죠? 그럼 이제 벽면에 가한 힘을 우리가 소문자 F로 쓴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F를 나타낸 건데 이 벽면에 가한 힘을 나타내는 건데 이 녀석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운동량을 구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충격량으로 보여주면 되죠. 이게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 그게 얼마야? EMVX잖아. 그럼 이제 여기 사실 벽면에 이제 접촉한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기체들이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게 접촉한 시간이나 이 녀석의 왕복 운동에서 걸리는 시간을 거의 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트릭을 쓰는 건데 얘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접촉 시간하고 거의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우리 시간, 쉽게 말하면 왕복 운동하는 걸린 시간, 이 접촉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왕복 운동이니까 거리는 2L을 가요. 되겠죠? 그때 속도는 Vx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적용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 F라는 거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T니까 요거 대입하는 건데 그냥 F만 남겨주게 하면 여기다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m에다가 vx 그 상황에서 요 녀석 역수를 해주게 되면 2l이 밑에 깔리고 vx가 위로 들어가니까 얘가 제곱이 되고 2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 벽면에 가한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분의 어떻게 mv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x축만에 이제 가한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건 얘가 난동 피우는 모든 방향의 성분의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전체 운동을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이 S방향의 성분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전체를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성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눈을 했잖아. 피타고라스. 그래서 전체 평균 속력을 그냥 V라고 한다면 이 V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이제 벗겨주는 거예요. 루트 벗겨주려고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플러스 Vz의 제곱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금 X만 구했지만 뭐 여기 또 뭐 X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얘 X만 구했지만 Y도 똑같이 구하고 Z도 똑같이 구하면 얘네들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응? 일반적으로 이 기체 분자 운동이 X라고 더 가고 Y라고 더 가고 뭐 Z라고 덜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똑같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분이 이제 나눠져 있지만
이 VY 제곱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VX 제곱하고 차이가 없을 거고 그 양은 크기는 얘 VZ라는 것도 VX랑 차이가 없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로 나타내면 3VX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되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적인 V라는 것은 이 3차원으로 운동하는 것을 보겠다는 얘기고 이걸 역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Vx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Vx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 돼 그냥 V로 보고 싶으면 근데 이제 제곱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여기 제곱 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3분의 1 V의 제곱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축에 대한 속도 성분은 전체 세 방향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전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 해주기보다 세 번에서 이 녀석들을 합성해주기보다 이런 식으로 좀 트릭을 하면 수학적으로 간단해지니까 그럼 다 됐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벽면을 때리는 힘이 F라는 거 있죠. 이 F라는 거. 이 벽면을 때리는 힘 F는 이제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요 VX 대신에 요걸 넣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3L 들어가고 그 다음에 M에 V제곱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3차원을 다 고려해 주는 거야. 3차원을 다 고려해 주는 거.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이제 하나일 때를 이렇게 얘가 이제 벽면을 때리는 거에 대한 힘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비로소 드디어 전체 힘 F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힘 F. 그럼 뭐겠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두들겨 때리는 이거 벽을 두드리는 이 힘들이 n개가 있으면 이게 n배가 누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n 곱하기 어떻게? 3l에다가 얼마? mv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 게 자꾸 개별적으로 봤다가 전체적으로 봤다가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이 녀석을 또 이제 개별적으로 보겠다 이거야 또. 전체적인 건 구해놨는데 또 이제 요거를 개별적인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얘네들이 면적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하나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압력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것은 전체 힘을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면적을 날려버린다. 그럼 면적이란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L 이쪽이니까 이게 이제 L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힘을 구해놓고 나서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좀 더 디테일을 살려보겠다. 좀 더 리얼리티를 살려보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이 기체 분자들에 대한 조금 이 힘이 아닌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고 이제 개별적인 압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구한 힘 있죠. 이걸 면적을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L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 있고 그 다음에 MV제곱 그대로 놔두고 나서 3에다가 어떻게 된다? L의 3승이죠. 근데 L의 3승은 부피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게요. N에다가 얘 개수에다가 전체 부피당 얼만큼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거 보게 되면 자 여기 3도 여기다 쓸까요? 3으로 딱 써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MV 제곱이라는 게 남죠. 요게 조금 느낌이 뭐 없습니까? 우리 물리한 사람들은 여기에 뭐만 붙어 있으면 좋겠어. 2분의 1 붙어 있으면 이거 운동 에너지 되잖아. 그래서 붙이자 이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테크닉인데 잘 보세요. 이 녀석 갖다가 3V라고 하고 N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으로 만들어 주자고. 없던 2분의 1 넣었으니까 얘 상쇄시켜줄 여기다가 앞에 2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게 돼버리니까 되겠죠?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을 잘 보게 되면 얘를 뭐로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이 녀석을 2K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3V 요거는 여러분 속도 아니에요. 부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N 쓸 수 있고 여기는 2K로 쓸 수 있다. 운동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됐죠? 다 된 겁니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로 얘를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운동 에너지 P 있잖아. N이라는 건 몇 개는 거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V 양쪽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 PV라는 게 나와. 그리고 2분의 3 여기 있는 걸 없애주면은 3분의 2가 뭐가 돼? 역수로 가니까 2분의 3 나오잖아. 이게 2분의 3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이게 평균에 대한 개념에다가 3차원의 개념이다. 이거 여러분 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지.
2분의 3에다가 PV는 뭐라고? 우리 NRT였으니까 NRT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이상기체 분자 운동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선생님이 EBS에서 처음 그 물리원 할 때 이거를 했었어요. 물리원에서. 미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막 이러면서 뭐 밤노스 아저씨처럼 막 그림 자기 혼자 막 그리면서 참 쉽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거 안 할 사람 안 해도 돼요 하면서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그때 당시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는 이제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분의 3이라는 거랑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요 에너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거는 온도랑 비례한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온도라도, 자, 같은 온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평균이라는 개념이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 종류에 따라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무거운 기체도 있고 가벼운 기체도 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다르고 속도 분포도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우선은 여기서 두 가지 패턴 보세요. 100K하고 200켈빈하고 그 다음에 300켈빈이 있어. 우선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 이거 했잖아. 2분의 3의 nRT니까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고.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자, 얘의 가장 피크점, 대부분의 모든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100일 때. 근데 예를 들어서 200켈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어떻게 된다? 속도가 증가한다는, 평균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운동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300일 때 어떻게 되냐? 얘는 또 다른 색깔 뭐 없니? 초록색으로 할까? 자, 얘는 어떻게 된다? 300일 때는 이만큼 속도가 점점 빠르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요, 주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요, 평균보다 양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분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제 다양하게 넓어 퍼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쨌든 이거 자연이잖아.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느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왜 우리는 뭐 그냥 그때는 왜 그런 것만 신경 썼냐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위기론을 봐도 가장 높은 단계의 그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의 욕구가 우선 해결돼야 돼.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뭐 도덕적 뭐 이런 거 나도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다급하면. 아니 그냥 막 마트 들어가서 물건 훔쳐나오지 않겠어? 난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이게 에너지가 적을 때는요. 오로지 한 방향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야.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런 형태죠.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됐잖아요. 좀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그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야 될 텐데.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에 아직도 이제 그쪽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좀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 다양한 취미 활동, 뭐 다양한 개성 뭐 표출 이런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옛날에 다양성이 어딨어. 눈 뜨면 눈 매고 밥 매러 나갔어야지. 당장 오늘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뭐야?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성, 개성도 존중해주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막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랬잖아. 너 그래서 모델래? 막 이러면서 뭐 되긴 뭐돼. 요즘에는 뭐 연예인 해도 되고 무슨 지금 유튜버 해도 되고 다양한 길이 있잖아. 이게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은 애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네들의 분포가
이게 그 평균 속도에 이제 집중, 아주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게 퍼져서 분포가 넓게 퍼지면서 어떻든 이 평균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연력학 과정. 마지막은 아니네요. 뒤에 이제 열기관 잠깐 또 설명해야 되니까 연력학 과정인데 중요한 포인트. 계산 금지. 오케이? 계산하는 건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계산하지 마세요. 어?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개념을. 그래서 공식놀이 하지 말 것. 이해를 할 것.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연력학 과정은 먹고 살찌고 살 빼고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얘기한다 그랬죠.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막 외운 친구들이 선생님 무슨 열 가하면은요 이게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 팽창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긴 왜 안 돼? 된다니까. 근데 극단적인 아주 상황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되겠죠? 첫 번째, 등적 변화입니다. 한자어라서 그런데 이 등적 변화라는 것은요, 부피 변화가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는 밀고 나가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즉 이거는 뭐다? 그렇죠. 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요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체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에 뭉쳐서 거인으로 보게 된다면 자, 거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 녀석이 이게 지금 역기야, 역기. 와, 역기. 역기를 들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연력학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요, 자, 델타 U,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일했냐, 이 녀석인데, 등적 변화라고 하면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든, 뭐 늘건 줄건 상관없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뭐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운동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먹었죠? 그럼 100% 뭐로 가? 살로 간다, 그 얘기예요. 응? 100을 먹었는데 운동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떻게 돼? 아, 100만큼 살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 멋있는 표현으로 이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 열량 가해진 열량이 100%뭐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지 먹은 만큼 다 살로 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역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있어. 즉 여기서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100kcal 뭐 100을 줬어. 근데 운동 안 해. 운동이 0이야. 그게 어떻게 돼? 다 100 살로 가는 거지. 되겠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이동했다. A에서 B로 이동했다라고 한다고 되면은 우선은 보게 되면 부피가 변화가 없었죠. 부피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니까 이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밀어 올린 게 없으니까 역계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운동 안 했다. 그럼 먹은 만큼 살찐다 그 얘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TA 곡선, TB 곡선인데 TB가 온도가 높다 그랬죠. 일로 갔으니까 온도가 높아졌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요거 지금 내부 에너지가 이게 결과적으로 온도래니까. 그러니까 먹은 만큼 살쪘으니까 온도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BA 과정은 거꾸로 보면 돼. 어떻든 운동은 똑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열이 빠지는 거야. 열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참 요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우선 압력은 왜 증가해요? 열 들어오죠? 일은 못했지만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됐죠. 온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서 얘들의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고. 얘네들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비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빠지죠. 압력이 왜 빠졌을까? 온도가 내려갔어. 왜 살이 빠졌어? 토했으니까. 운동에서 빠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운동을 안 했으니까. 토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먹은 걸 다 토해내고 있어. 그게 어떻게 살 빠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AB 과정만 정확히 알게 되면 BA 과정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등압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거든. 응?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요, 여러분. 자, 우선 먹었다고 가정을 할까? 그래서 그냥 항상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우선 이렇게 쓸게요.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고 압력이 일정한데 델타 부피 변화가 있는데 얘가 일정해요. 응?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응? 그래서 보면 얘가 먹죠. 그럼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해요. 얘가 어떻든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거 매번 그래야 되네. 귀찮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든 부피가 이제 역기를 부피 변화가 있으면
역기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먹은 것 중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되겠죠. 먹은 것 중에서 운동한 만큼 빼고 그만큼 살찐다 그 얘기예요. 남은 만큼 살찐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압 변화를 해서 얘가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1이 0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no, 절대 아니야. 압력이 줄어도 관계없어. 부피만 늘면 2를 한다니까. 응? 이거야 역기 들고 나오는 거. 압력은요 만약에 이게 1이 0이 되려면 압력이 0이 되는 순간 이 압력 변화가 없다는 거지. 등압 변화라는 것은 압력이 0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압력이 0이라는 것은 논의 대상이 논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서 압력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다루고 있어.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야. 처음으로 돌아가 봐. 못 다루고 있어. 이거 대답 못하면 안 한 거야. 처음부터 다시 들어. 미안해요. 너무 괴롭죠? 근데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지. 못 다루고 있어 우리가. 기체 다루고 있어. 기체가 요 안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압력이 0이란 건 충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체가 기체 분자들이 없을 때. 지금 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기체가 없어요.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절대로 0일 수가 없는 거야. 단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먹으면 운동한 만큼 빼고 살쪄요. 그 얘기가 바로 등압 변화예요. 여기도 숫자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100만큼 먹었어. 역기를 30만큼 들어서 운동했어. 그럼 얼마큼 살쪄? 70 이거예요. 가장 일반적이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AB 과정만 주로 설명할게요. BA 과정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막 토해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봐봐요.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선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서 B로 지금 이렇게 연력학 과정이 일어났어요.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과정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늘었죠. 부피가 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이를 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먹은 것 중에서 운동하고 남은 만큼 뭐? 살찐다 그랬죠. 그래서 TA에서 TB로 어떻게? 온도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운동을 많이 했으면 온도는 적게 올라갈 거고 운동을 적게 했으면 살 많이 찔 거고 그 얘기예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등온 변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거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이제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살찌지 않는 과정. 뭐 우리 일상에서는 제일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지. 살찌지 않는 과정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먹은 것 중에서 살찌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운동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살찌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하면 살 안 쪄요? 먹은 만큼 100% 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운동 머신이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살찌지 않는 과정이 등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또 한번 수치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또 여기 또 그래야 돼. 어디가 자 어디가 자 다시 이렇게 엽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00을 먹었어 얘가. 근데 어떻게 돼? 엽기를 얼마큼 들어? 막 운동을 얼마큼 해? 100만큼 해. 그럼 여긴 뭐야? 살 안 찌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보면 우선 A 상태에서 B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같은 온도 라인, 이 온도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살 안 찐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운동을 하게 된다. 먹은 만큼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부피 변화를 늘려야 되지. 밀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역기를 우선 눈에 보이게 항상 물리는 결과 암만 힘줘도 소용없어. 들어 올려야 돼.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부피 변화를 늘렸죠. 얘는 변화 없는데 얘가 늘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늘렸기 때문에 압력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압력이 이렇게 있었다가 부피도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먹은 만큼 다 운동해 버리는 거야. 역기를 들었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압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등원 과정이에요. 거꾸로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열 변화. 단열 변화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끊을 단자거든. 열을 끊었다, 먹는 걸 끊었다. 이거 선생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단식 변화라 그래. 이게 단식 변화야. 달식이 아니고 단식. 굶는 변화라고. 이해 가죠? 이렇게 있을 때
응? 먹은 것 중에서 자 얼마만큼 운동하고 나머지가 살쪄요 이 얘기인데 아 먹는 게 없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기서 AB 과정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AB 과정 보게 되면 여기서 부피가 커졌죠. 아 근데 일을 했다는 얘기야 이 양반이. 굶으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운동하면 어떻게 돼? 운동한 만큼 살이 빠지지. 아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도 그만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그리자.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안 먹었어요. 근데 운동을 했대. 얼마만큼 운동했어? 100만큼 운동했대. 그럼 살이 얼만큼 빠져? 100만큼 빠진다 이 얘기야 이게. 운동한 만큼 빠진다 이 얘기지.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굶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단식 변화예요 단식 변화. 되겠죠? 자 그럼 요거 AB 과정 한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AB 과정. 자 A가 처음 압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V가 이런 상황인데 안 먹었다고 먹진 않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얘가 V2로 해서 얘가 역기를 들었거든. 운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압력은 떨어지지. 잘 보세요. 먹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이 압력이라는 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라고 선생님 정했잖아요. 통통통통 하고 있는데 에너지 투입 없이 부피만 늘어났어. 그럼 통통통통 하던 게 통통통통 하던 게 통통통통해서 충돌 횟수가 줄었죠. 이게 압력이 떨어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만 했으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온도 곡선을 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온도가 이렇게 T 지금 1에서 T2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선 T1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살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과정을 살펴봤어요. 등적 과정,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단식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등적 과정은 운동 안 하니까 먹은 만큼 살쪄요. 등압 변화는 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먹은 것 중에서 운동한 만큼 빼고 나머지 살쪄요 그 얘기고 등원 과정은 살이 안 찌는 거니까 먹은 족족 운동해요 그 얘기고 극단적이잖아. 100% 그냥 운동만 하는 거야. 막 먹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단열 변화 단식 변화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먹지도 않았는데 운동하면 살 빠져요 이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무슨 그래프를 쓰고 무슨 공식을 대입하고 단열 변화는 뭐죠? 뭐 등온 변화는 뭐죠? 외우고 앉아 있어. 잠깐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를 가지고 뭐 어떻든 좋습니다. 뭐 여러분 편한 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이해하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열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기관인데 자, 열기관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엔진 생각하면 돼요. 엔진. 그래서 모든 열기관은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Q1을 흡수해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열을 이제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하는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 얘가 폭발하고 다시 이제 뭐 가스 빼내고 다시 폭발하고 가스 빼면서 왔다 갔다 피스톤 움직이면서 이제 바퀴 크랭크 축에 연결해가지고 바퀴 돌리는 증기기관이나 엔진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고. 뭐냐면 잘 보세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그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할까 생각해요. 왜냐면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 열기관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열기관을 살펴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야? 라고 생각해봐. 우리 지금 배운 걸 적용해보자고. 지금 배운 걸 적용해보자. 어떻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 안 찌고 100% 일하는 거. 100% 일로 가는 게 이상적이잖아. 이거를 적용한 게 이상적인 열기관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안 그렇기 때문에 얘 효율 따지고 있는데 이건 이상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먹은 만큼 일해라 이거지. 근데 얼마나 인간이 악독하냐면 먹이지도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한 게 바로 이게 연구기관이야. 그러니 안 되지.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 아저씨 얼굴 보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먹이지도 않고 일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 안 주고 일 부려먹을까? 이거 고민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게 봐봐.
또 다주어지님의 또 아유, 다시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최소한 뭐 먹은 만큼 살 안 찌고 일만 해라 이거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 자체가 0이라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 살이 더 찌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먹은 만큼 일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냥 이 살찌고 뭐 좀 흥분하지 말고 살찌고 살 빠지고 하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먹은 만큼 어떻게 100% 일해라라고 한 얘기예요. 이상적인 열기관에서.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있다라는 얘기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연구기관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이언스지일 거야. 이게 파퓰러 사이언스 해가지고 언제냐? 이게 몰라. 어떻든 오래 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무지 애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연구를 했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열이 에너지라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단번에 야 이거 안 돼. 포기해.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열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뭐 여기 보면은 두 번의 등원 팽창, 뭐 등원 압축, 단열 압축, 뭐 단열 팽창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열기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선생님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괜히 뭐 피곤하게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먹고 싸고 하는 걸로 먹고 싸는 게 아니라 먹고 살찌고 운동하고 이걸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상적인 거 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되는 거야. 응? 살찌면 안 돼. 먹은 만큼 일해야지. 그래야지 아주 어떻게 돼? 탁월한 열기관 아니야. 이상적인 열기관이라는 거지. 응? 머신이라 이거지. 오죽하면 먹지도 않고 일했으면 그런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효율을 따져보는 거죠. 이 효율도 쉬워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고열원에서 저열원 차이를 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입한 거야. 내가 먹여준 거야. 이만큼 먹여준 거 중에서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만큼 먹여준 거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냐지. 그 일했냐는 걸 어떻게 되냐면 고열원의 열에서 저열원의 열을 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 저열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야. 이게 내부 에너지라고. 지도 온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열원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 내부 에너지 올라가지 않으면 100% 효율이 100% 된다니까. Q1 먹어가지고 Q1만큼 일했다? 그럼 100%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효율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체크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기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고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엔진 같은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뽑아내는 거예요. 일을 뽑아내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저열원. 그래서 여기 T1이라고 하고 그때 먹여준 걸 Q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토해내는 거를 T2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진 게 T2 그 다음에 토해내는 게 Q2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하고 나서 나머지 저열원으로 Q2가 남아가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 열을 어떻게 된다? 그렇지 여러분 잘 봐봐. 처음보다 얘가 작거든. 그 남은 애 열로 퍼 올려가지고 그걸 다시 넣는 거야. 그럼 그만큼 쓰고 또 일을 하고 난 추가의 일을 플러스 추가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얘가 또 남는 열 있지 그걸 다시 퍼 올려주면 어떻게 돼? 또 쓰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를 얼마까지 만들 수 있어? 0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00% 효율을 자랑하는 열기관 즉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지. 왜냐하면 연력학 법칙이 위배가 된다고. 열은요 항상 어떻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죠.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흐르게 해주려면 여기는 뭐야? 우리가 추가로 일을 해줘야 돼. 추가로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은 열을 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에너지 투입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연구기관이 못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엔트로피와 연력학제 이법칙이라 해가지고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묻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인 그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라서 우선 엔트로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제 이법칙이 뭐냐 이제 요건데 연력학제 이법칙을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뭐냐면 자, 열 현상의 비가역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물리량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요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앞서도 봤지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제 열이 이동하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그걸 거꾸로 역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인 일을 투입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가역과 비가역은 뭐냐? 자, 어렵지 않고요. 가역 현상은 뭐냐면, 자, 가역 현상은, 자, 어떠한 뭐 물체가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가역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역 현상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어떤 한쪽으로만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기체가 있고 여기는 없어. 구멍 뚫어 놓으면 균형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체가 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었을 때도 미지근한 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여기 있던 기체들이 거꾸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는 텅텅 비고 여기만 꽉 차 있는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일부러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뭐 압축기 같은 걸로 공기를 빼내지 않는 한, 추가로 일을 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있었을 때 얘네들 접촉해주면 온도가 얘는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열평형 상태인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얘는 찬물에 열을 더 뺏어가 가지고 더 온도 올라가고 얘는 더 차가워지고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비가역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거는 이제 가역적인 현상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잖아, 시간. 이건 항상 미래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못 가잖아요. 과거로 못 간다고. 이런 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자연적인 게 비가역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 시간의 흐름 같은 것도 당연히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 그래서 이 비가역 현상이라는 걸 뭐라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인데, 아까 연력학제 1법칙은 뭐였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먹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운동하고, 여기, 운동한 만큼, 그러니까 먹고 나서 운동하고 나머지 양이 살찐다 이거에서 이 양이 다 보존된다. 100 먹었으면 운동 예를 들어 50 했으면 이렇게 하자. 운동을 40 했으면 살은 60 찐다 이렇게. 이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100은 100이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 법칙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항상 방향성이 있다.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이 비가역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역학적 에너지는 100%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열 에너지는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100% 효율을 만들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가능한데 왜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이제 에너지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은 이 열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열 에너지라는 거는 이게 무질서한 에너지예요. 질서가 없어. 그냥 이 기체 분자들 얘네들이 그냥 지 멋대로 난동 피우는 에너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혹은 이 일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질서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그렇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려면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투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간다는 거고, 대신에 질서에서 무질서는 자연적으로 도도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길거리가 있어. 도로가 있어.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녀.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이렇게 뭐 무질서라고 해가지고 막 난동 피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자기 갈 길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뭐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마구잡이잖아. 그게 무질서한 에너지 형태야. 근데 질서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군대 제식 훈련하듯이 딱 줄 맞춰가지고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어느 게 자연적이에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다니는데, 자, 맨 앞에 서가지고 제가 구령 붙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고.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수업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막 애들 난동 피우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게 사실은 자연적인 거야. 근데 학교라는 그런 어떤 규정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질서 있는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하잖아. 막 무서운 선생님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지 이렇게 질서 잡히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열 에너지로 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하려면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일어날 수 없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명령도 안 했는데 줄 맞춰가지 않는다. 즉 뭔가가 우리가 일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봤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결코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적용해서 푸는 거는 여기서 다 할 필요 없어. 여긴 개념을 잡아야 돼.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적용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